규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이용해서 더 많은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난자의 형성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생식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수 1분열 전기까지 생식세포 분열을 한 후에 멈추어 있는 그런 약 200만 개의 난모세포를 난소에 처음부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사춘기가 오면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감소 1분열 전기에서 멈춰있던 생식세포 분열이 다시 시작이 돼서 약 28일을 주기로 그 저장돼 있는 200만 개 중에 약 한 개씩 난자를 형성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난자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난자가 28일에 하나씩 이제 배출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여성의 생식 주기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난자는 사춘기부터 주기적으로 배출된다 해서 이를 생식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월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로는 월경이란 말이 있죠. 월경. 그리고 또 뭐 마법의 날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 생식 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요. 먼저 난자가 성숙해집니다. 그 난자는 여포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쌓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난자가 여포라는 것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난자도 같이 난모세포 상태에서 이제 난자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란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성숙해진 여포가 파열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성숙해진 난자가 이제 난소에서 수란관 쪽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여기 난소죠, 지금 난소에서 수란관 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배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란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난자가 배출되면 남아있는 여포는 쓸모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황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배란 후에 남은 빈 여포는 황체라는 것으로 변하고 이제 이때 배란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성의 자궁 내벽은 수정란이 착상할 것에 대비해서 두꺼워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여성의 자궁 내벽이 수정란의 착상에 대비해서 두꺼워진다. 자, 난자가 배출이 됐다. 이 난자가 배출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만약 정자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수정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궁 내벽 쪽으로 얘가 쭉 나가서 푹 파묻히게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는 본격적으로 임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딱 난자가 나오는 순간, 배란이 일어난 순간에 배란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임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착상에 대비해서 이제 자궁 내벽이 자연스럽게 두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과정을 거쳐서요. 만약에 이때부터는 이제 다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수정이 된 경우와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수정이 된다면은 자궁 내벽에 그 난자가 묻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벽이 계속 두껍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임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이런 생식 주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만 시까지 생식 주기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게 수정이 됐을 때예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으세요. 수정이 된 경우. 반면에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일단 쓸모없는 황체는 태아에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난자를 배출해야 되니까 새로운 여포와 난자가 성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에 대비해서 두꺼워졌던 그 자궁 내막은 필요가 없죠. 이것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혈액과 함께 난자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혈액, 피와 난자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 여성들은 이제 이 월경을 28일 주기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경이 시작됐을 때 여자들이 좀 예민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몸 안에 있던 자궁 내막, 살이에요, 살. 살과 피와 이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니까 살이 뜯어져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민해진다라는 말 쓰겠죠. 자,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생식 주기입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임신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신 과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정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으로 들어갔을 때 수란관 상단부에서 정자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난자가 나서 수정이 됐죠. 정자가 만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나날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수정란이 세포의 생장 없이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것을 우린 나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커지진 않는데 크기는 일정한데 여기서 계속 분열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만 되는 거를 우리는 나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날을 계속하면서 자궁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나날을 거치면서 이제 자궁으로 이동해요. 그 나날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게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뭐 상실배 이런 식으로 나날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착상이 이루어지죠. 나날을 거치면서 쭉 왔다가 이제 포배기가 되면 얘가 여기에 툭 착상이 됩니다. 자궁 내벽으로. 자, 수정되고 이때까지가 이제 6에서 7일이 걸려요. 쭉 가는데 7일 정도 걸리는 거죠. 7일 후 포배 상태로 자궁 내막에 파묻히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궁 내막에 파묻힌 순간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이 이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착상된 수정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고 점차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랫부분 보면 굉장히 긴데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번쯤 읽어보고요. 수정 후 약 2주가 지나면 중추신경 생성, 3주 심장 형성, 4주 농기, 손팔 등 형성, 뭐 8주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9주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14주 어쩌고 저쩌고, 20주 어쩌고 저쩌고, 38주가 되면 임신 기간을 마친 태아는 모체의 자궁이 수축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약 9주가 되면, 이고, 자,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수정 후 약 9주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는데 이때부터 태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가 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아기가 임신이 돼서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날 때 엄마와 아기는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이제 태반과 탯줄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게 바로 태반이라는 거고요. 이 태반은 엄마의 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물질을 서로 교환하는 장소가 바로 이 태반입니다. 근데 물질을 교환하려면 아기랑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된 줄을 바로 탯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탯줄이에요. 태반과 탯줄입니다. 자, 태반은 착상 직후부터 바로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바로 아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수정 후 약 12주가 지나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태반은 태아의 조직 일부와 모체의 자궁 내벽 조직이 합쳐져서 생성이 됩니다. 자, 태아의 발생 과정에 필요한 양분을 모체에서 태아에게 공급하고 태아가 만든 모폐물은 태아로부터 모체에게 배출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태반과 탯줄입니다. 자, 탯줄은 태반과 태아를 연결하는 혈관으로 태아의 혈관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포함한 바이러스, 알코올, 니코틴 등이 모두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한 제 산모가 뭐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하면 그것이 바로 다 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임신 기간 중인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연 음주를 할 경우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탯줄은요 아기한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흔적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흔적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배꼽이에요, 배꼽. 자, 사람의 배가 있으면 여기 배꼽이 있죠? 이 배꼽이 원래 태반과 연결된 이 탯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태반과 연결된 탯줄이 있었는데, 자, 아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의사가 이 탯줄을 탁 자르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잘라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탯줄을 자를 때 잘못 자르면은 이제 그 뭐죠? 볼록 튀어나온 배꼽 뭐라 그러죠? 그 배꼽이 이제 나오는 거죠. 탯줄을 잘못 자르면. 참외 배꼽이라고 하나요? 그 배꼽이 생기는 게 이 탯줄을 잘못 자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출산 과정만 보겠습니다. 자, 수정 후 266일 정도가 지나면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린 출산이라고 부릅니다. 자궁 입구 부분이 크게 늘어나요. 이때 크게 늘어나고 양막이 파열되면서 태아를 보호하는 양수라는 물이 있는데요. 이 물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양수는 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아기가 질을 통해 나오게 되니까 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자궁의 입구와 질을 통해 아기의 머리와 어깨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다리가 먼저 나오면 곤란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입구가 있는데 다리가 먼저 나온다고 해봅시다.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 다리만 나오고 한쪽 다리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이제 아기 다리 찢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아기의 머리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머리가 나오면 쇽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머리와 어깨가 먼저 나오게끔 아기가 돌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분만 후에 태반의 조직의 일부와 탯줄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잘라주는 거지요. 자, 아기는 태반과 탯줄로 이어져 있을 때는 엄마가 숨을 쉬는 게 아기한테 탯줄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요.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아이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쉬는 법을 바로 익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